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로드 코드 훅스를 다뤄볼 거예요. 개념과 이벤트가 무엇인지, 세션 생명 주기에 자동화를 어떻게 끼워 넣는지 알아볼 거예요. 훅의 정의예요. 정해진 라이프 사이클 시점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사용자 정의 액션이에요. 쉘 명령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5가지 형태 중 하나로 정의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5가지 액션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커맨드예요. 쉘 명령어로 가장 흔하게 사용돼요. 둘째, HTTP예요. 원격 엔드포인트로 포스트 요청을 보내요. 셋째, MCP 툴이에요. 연결된 MCP 서버 도구를 호출해요. 넷째, 프롬프트예요. 클로드에게 yes, no 평가를 위임해요. 다섯째, 에이전트예요. 서브 에이전트로 검증을 수행해요. 가장 작은 예제를 한번 볼게요. 포스트 유즈 이벤트에 매처로 에딧 또는 라이트를 지정했어요. 훅 타입은 커맨드, 명령은 프리티어, 라이트예요. 에딧이나 라이트 도구가 끝난 직후 프리티어가 자동으로 동작해요. 클로드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보장해서 실행해요. 다른 메커니즘과 비교해 볼게요. 비슷한 동작을 만들 수 있는 경로가 3가지 있어요. 하지만 보장 강도가 완전히 달라요. 표로 정리해 볼게요. 클로드.md나 시스템 프롬프트는 클로드가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동작해요. 모델 판단에 의존하는 거예요. 권한 시스템은 도구 호출 시 정적 규칙으로 평가해서 신뢰성이 매우 높아요. 훅은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가 발생하면 시스템 차원에서 보장해서 동작시켜요. 구체적인 예로 비교해 볼게요. edit 후 프리티어를 돌리라고 클로드.md에 적어두면 모델이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훅으로 걸어두면 반드시 동작해요. 따라서 강한 보장이 필요하면 훅, 가이드라인 수준이면 클로드.md를 선택하면 돼요. 훅스가 어떤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지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활용 사례 7가지예요. 첫째, 자동 포매팅과 린트예요. 에딧이나 라이트 직후 프리티어나 ESLint를 돌리는 패턴이에요. 둘째, 보안 가드예요. 배시 호출 전에 RMRF 같은 위험한 명령을 차단해요. 셋째, 컨텍스트 주입이에요. 세션 시작 시 git 스테이터스나 환경 변수를 자동으로 추가해요. 넷째, 로깅과 감사예요. 모든 도구 호출을 외부에 기록해요. 다섯째, 의존성 자동 설치예요. 세션 스타트에서 npm 인스톨을 실행해요. 여섯째, 알림이에요. 작업 완료 시 슬랙이나 맥 알림을 보내요. 일곱째, 컴팩션 직전 백업이에요. 프리컴팩트에서 자료들을 저장해요. 다음은 이벤트 분류예요. 5가지 카당수로 묶을 수 있어요. 언제 발화하느냐로 그룹을 나눠두면 이름을 하나씩 외우는 것보다 훨씬 감이 잘 잡힐 거예요. 5그룹을 한눈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는 세션 단위예요. 세션 스타트, 세션 엔드, 셋업이에요. 둘째는 턴 단위예요. 유저 프롬프트 서밋, 스탑, 스탑 펠러예요. 셋째는 툴 단위예요. 프리툴 유즈, 포스트 툴 유즈, 포스트 툴 배치예요. 넷째는 어싱크 단위예요. 파일 changed, CWD changed, 프리 컴팩트예요. 5번째는 에이전트 단위예요. 서브 에이전트 스타트, 서브 에이전트 스탑, 태스크 크리에이티드가 들어가요. 첫 번째 세션 단위는 세션당 한 번만 말해요. 세션 스타트는 세션 시작이나 재개 시 동작해요. 매처로 스타트업, 리즘, 클리어, 컴팩트를 구분할 수 있어요. 세션 엔드는 종료 시 발화하고 클리어, 로그아웃, 프롬프트 인풋, 엑시스로 구분돼요. 셋업은 init only나 pinit 같은 일회성 트리거에 동작해요. 환경 변수 주입, 의존성 설치, 컨텍스트 사전 로딩에 활용돼요. 두 번째 턴 단위는 사용자 요청마다 한 번씩 동작해요. 유저 프롬프트 서밋은 사용자가 메시지를 제출하고 클로드가 처리하기 직전에 발화해요. 유저 프롬프트 익스펜션은 슬래시 명령이 확장될 때 동작해요. 스탑은 클로드가 응답을 마쳤을 때 발화해요. 스탑 펠러는 API 에러로 턴이 끝났을 때 동작해요. 차단은 불가능하고 로깅용이에요. 프롬프트 차단이나 증강, 완료 알림에 활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툴 단위는 도구 호출마다 발화해요. 프리툴 유스는 도구 실행 직전에 허용, 거부, 사용자에게 묻기, 입력 수정 시에 동작해요. 포스트 툴 유스는 도구가 성공한 직후에 동작해요. 포스트 툴 유스 페일러는 도구가 실패했을 때 발화해요. 퍼미션 리퀘스트는 권한 다이얼로그가 뜨려고 할 때 동작해요. 퍼미션 디나이드는
사용자가 권한을 거부했을 때 발화해요. 포스트 툴 배치는 병렬 도구 배치가 완료된 후에 동작해요. 위험 명령 차단, 자동 포매팅, 결과 후 처리에 활용돼요. 네 번째, 비동기와 외부 이벤트예요. 노티피케이션은 알림 발송 시 발화해요. 컴피그 체인지는 설정 파일이 바뀌었을 때 동작해요. CWD 체인지는 작업 디렉토리가 변경됐을 때 발화해요. 파일 체인지는 감시 중인 파일이 바뀌었을 때 동작해요. 워크트리 크리에이트와 워크트리 리무브는 git 워크트리 생성과 제거에 반응해요. instructions loaded는 prod.md나 rules 파일이 로드될 때 발화해요. 프리컴팩트와 포스트컴팩트는 컨텍스트 압축 직전과 직후에 동작해요. 외부 동기와 백업, 환경 동기화에 활용돼요. 다섯 번째, 에이전트와 태스크예요. 서브 에이전트 스타트와 서브 에이전트 스탑은 서브 에이전트의 시작과 종료에 발화해요. 매처는 에이전트 타입이에요. 팀메이트 아이들은 에이전트 팀의 동료가 아이들 상태일 때 동작해요. 태스크 크리에이티드와 태스크 컴플리티드는 태스크의 생명주기에 반응해요. 엑시코드 2로 차단 가능해요. 엘리시테이션과 엘리시테이션 리절트는 MCP 서버의 사용자 입력 요청에 발화해요. 서브 에이전트 안에서는 스탑이 서브 에이전트 스탑으로 자동 변환되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엔 훅을 어디에 정의하는지 살펴볼게요. 세팅스 제이선의 훅스키 아래에 정의해요. 4단 우선순위에 매니지드까지 더해서 쌓이는 구조예요. 우선순위표를 살펴볼게요. 1순위는 매니지드, 조직 정책이에요. IT가 배포해서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돼요. 2순위는 CLI 플래그예요. 세팅스 옵션으로 세션에만 적용돼요. 3순위는 .cloud 세팅스 로컬 제이선, 프로젝트 내 본인만 사용하는 설정이에요. 자동으로 git ignore에 처리돼요. 4순위는 .cloud 세팅스 제이선, 프로젝트 팀 공유 설정이에요. git에 커밋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5순위는 홈 디렉토리의 세팅스 제이선, 본인의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돼요. 중요한 거 훅스는 머지 된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여러 스코프에서 정의하면 모두 발화될 수 있어요. 제이선 구조는 3단계로 중첩돼요. 바깥에 이벤트 이름이 있고 그 안에 매처, 그룹의 배열, 또 그 안에 핸들러의 배열이 들어가요. 매처가 매치되면 그 그룹 안 모든 핸들러가 순서대로 발화해요. 다음은 매처 패턴 규칙이에요. 훅이 발화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필터 역할을 해요. 3가지 패턴 형태가 있어요. 첫째, 별표나 빈 문자열 또는 생략하면 모두 배치돼요. 항상 발화한다는 뜻이에요. 둘째, 알파벳, 숫자, 언더바, 파이프 문자만 들어있으면 정확 매치나 파이프 리스트로 처리돼요. 배시나 에디트 파이프 라이트가 대표적인 예시예요. 셋째, 그 외 문자가 포함되면 자바스크립트 정규식으로 평가돼요. 같은 매처 문자열이라도 이벤트마다 거르는 대상이 달라요. 도구 이벤트는 도구 이름을 거르고 세션 스타트는 시작 소스를 구분해요. 셋업은 CLI 트리거, 세션 엔드는 종료 이유, 노티피케이션은 알림 종료를 필터링해요. 서브 에이전트 스타트와 서브 에이전트 스탑은 에이전트 이름을 봐요. 파일 체인지드는 파일 이름을 문자 그대로 받아요. CWD 체인지드와 유저 프롬프트 서밋은 매처 자체를 지원하지 않아서 항상 발화해요. MCP 도구는 다음과 같은 패턴이 있어요. MCP 서버 이름, 도구 이름 형식으로 이름이 만들어져요. 정규식으로 한 서버 전체를 잡으려면 MCP 메모리 다음에 점 별표를 붙이면 돼요. 이를 통해 한 서버의 모든 도구를 한꺼번에 걸을 수 있어요. 도구 이벤트에서 더 좁히고 싶을 때 if 필드를 사용해요. 권한 규칙과 같은 문법이에요. 예시처럼 if에 배시 rm 별표를 지정하면 배시 도구의 rm 명령 호출에만 발화돼요. 매처로 도구 종류를 거르고 if로 인수 패턴까지 좁히는 방식이에요. 다음으로 훅 타입 5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째, 코맨드 타입이에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형태예요. .cloud 프로젝트 dir 같은 환경 변수로 경로를 지정하고 타임아웃으로 시간을 제한해요. 스탠다드 인으로 제이선 입력을 받고 스탠다드 아웃으로 제이선 출력이나 메시지를 내보내요. 실행 방식이 2가지가 있어요. exec 폼은 args를 같이 지정해요. 쉘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실행돼서 공백 읽는 경로에도 안전해요. 쉘 폼은 args 없이 한 줄 문자열로 명령을 적어요. 쉘이 토큰화돼서 파이프, 글롭, 앰퍼샌드, 두개와도 동작해요. 용도에 맞게 골라 사용하면 돼요.
둘째, HTTP 타입이에요. URL을 지정하고 timeout, headers, allowed, env, mask를 넣어요. 원격 서버에 JSON을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요. 이 XX 응답의 결정 JSON을 담으면 블로킹 효과도 줄 수 있어요. 셋째, MCP 툴 타입이에요. 서버 이름과 툴 이름, 인풋을 지정해요. 이런 식의 보관 표현으로 도구 입력을 넘길 수 있어요. 연결된 MCP 서버 도구를 훅에서 직접 호출하는 패턴이에요.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MCP 주제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넷째, 프롬프트 타입이에요. 프롬프트 문구와 모델, 타임아웃을 지정해요. 클로드에게 yes, no 평가를 시키고 그 결과로 훅 결정을 내려요. 정적 규칙으로 거르기 어려운 복잡한 패턴에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토큰을 소모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다섯째, 에이전트 타입이에요. 프롬프트만 지정해서 서브 에이전트를 띄워요. 무거운 검증이 필요할 때 활용해요. 아직 실험적인 기능이라 변경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엔 훅 입력을 살펴볼게요. 표준 인터페이스로 스탠다드 인 제이슨을 받아와요. 공통 필드부터 살펴볼게요. 공통 입력 필드예요. 세션 아이디로 세션 식별자가 들어와요. 트랜스크립트 패스는 트랜스크립트 경로, CWD는 작업 디렉토리예요. 퍼미션 모드는 권한 모드, 훅 이벤트 네임은 이벤트 이름, 에포트는 에포트 레벨이에요. 에이전트 아이디와 에이전트 타입은 서브 에이전트 식별 정보예요. 도구 이벤트에는 툴 네임과 툴 인풋이 추가로 들어와요. 환경 변수는 다음과 같아요. 클로드 프로젝트 DIR은 프로젝트 루트예요. 클로드 플러그인 루트는 플러그인 설치 경로, 클로드 플러그인 데이터는 플러그인 연구 데이터 디렉토리예요. 클로드 에포트는 현재 에포트 레벨이에요. 클로드 env 파일은 env 파일인데 세션, 셋업, CWD, 파일 체인지드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파일 패스 같은 값은 스탠다드인 JSON에서 JQR로 빼는 게 권장 방식이에요. 다음은 엑식 코드 의미예요.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엑식 코드 표는 다음과 같아요. 0은 성공이에요. 스탠다드 아웃이 JSON이면 파싱돼서 처리돼요. 2는 블로킹 에러예요. 스탠다드 에러가 사용자나 클로드에게 표시되고 이벤트별로 효과가 달라요. 그 외 숫자는 비블로킹 에러예요. 스탠다드 에러가 데이터 첫 줄에 기록돼요. 중요한 함정 하나가 있어요. 블로킹 하려면 exit 1이 아니라 exit 2를 사용해야 돼요. exit 1은 에러 보고만 하고 작업은 그대로 진행돼요. JSON 출력으로 더 정교한 제어가 가능해요. exit 0 상태에서만 JSON이 처리돼요. 공통 필드로 continue, stop listen, suppress output, 시스템 메시지가 있어요. exit 2면 JSON은 무시되고 스탠다드 에러만 처리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클로드에게 추가 컨텍스트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훅 스페시픽 아웃풋 안에 훅 이벤트 네임과 애디셔널 컨텍스트를 넣으면 돼요. 예시처럼 current branch는 메인식으로 사실 형태로 적는 게 안전해요. 명령형으로 적으면 프롬프트 인젝션 방어에 걸려서 차단될 수 있어요. 결정 제어도 가능해요. 프리틀 유스에서 훅 스페시픽 아웃풋에 퍼미션 디시전을 넣으면 돼요. allow, deny, ask, defer 4가지 중에 고를 수 있어요. 퍼미션 디시전 리즌으로 이유를 적고 업데이티드 인풋으로 도구 입력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출력은 10kB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 크기를 넘으면 파일로 저장돼요. 예제 A를 볼게요. edit 후 자동 포매팅을 한 줄 명령으로 거는 방식이에요. 설정 파일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post tool use 이벤트의 매처로 edit file write를 걸었어요. 커맨드 타입으로 prettier write를 지정하고 JQR로 스탠다드 인에서 툴 인풋, 파일 패스를 빼서 경로로 넘겨요. 에딧이나 라이트 도구가 끝난 직후 포매터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구조예요. 예제 B예요. 이번엔 스크립트와 JSON 결정을 조합해 배시의 RM, RF 명령을 차단하는 거예요. 스크립트는 다음과 같아요. 스탠다드 인으로 들어온 JSON을 cat으로 받고 JQR로 툴 인풋 커맨드를 빼요. 명령에 RM, RF가 포함되면 JQN으로 결정 JSON을 만들어요. 훅 스페시픽 아웃풋 안에 퍼미션 디시전을 디나이로 두고 이유를 명시하면 차단돼요. 스크립트는 exit 0으로 끝나요. JSON을 통한 결정이라 exit 2는 필요하지 않아요. 다음은 스크립트를 세팅스 JSON에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프리틀 유스 이벤트의 매처로 배시, if 필드로 배시 RM 별표를 지정해요. 커맨드는 프로젝트 디렉토리 안에 .cloud hooks block rm sh 경로예요. 참고로 chmod 플러스 x로 실행 권한을 부여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나중에 프리툴 유스와 보안을 더 깊이 다룰 거예요.
다음은 슬래시 훅스 명령이에요. 현재 등록된 훅을 한눈에 확인하는 도구예요. 훅스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표시돼요. 이벤트 이름과 카운트, 각 매처와 핸들러 설정, 정의된 소스 파일 경로가 나와요. 읽기 전용이라 수정은 제이슨 파일에서 직접 해야 돼요. 여러 스코프에서 정의된 게 모두 합쳐져서 보여지기 때문에 디버기 1순위 도구예요. 이번엔 훅을 일괄로 끄는 방법이에요. 설정 파일에 disable all 훅스를 true로 두면 전부 꺼져요. CLI에서 임시로 보고 싶으면 클로드 디버그 옵션을 사용해요. 디버그 모드는 훅을 끄진 않지만 무엇이 발화했는지 자세한 로그를 남겨요. 주의할 점은 Managed Settings의 훅은 조직 정책이 우선이기 때문에 Disable All 훅스로도 꺼지지 않아요. 다음은 스킬과 서브 에이전트의 프론트 매터 훅이에요. 컴포넌트가 활성화된 동안만 동작하는 방식이에요. 구조는 세팅스 제이슨과 똑같아요. 서브 에이전트 예시를 살펴볼게요. CQOps라는 이름의 에이전트이고 프론트 매터에 훅스 키를 넣었어요. 프리툴 유스 이벤트에 배시 매처를 걸고 커맨드 타입으로 시큐리티 체크 sh를 실행해요. 이 서브 에이전트가 위임받았을 때에만 훅이 발화하는 컴포넌트 스코프예요. 참고로 스탑 훅을 적으면 서브 에이전트 스탑으로 자동 변환돼요. 이번에는 흔히 빠지는 함정들을 정리해 볼게요. 실수하기 쉬운 8가지예요. 첫째와 둘째 함정이에요. 블로킹은 exit 2로 해야 돼요. exit 1은 비블로킹 에러일 뿐이에요. 다음 제이슨 출력은 exit 0에서만 처리돼요. exit 2면 제이슨은 무시되고 스탠다드 에러만 처리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셋째와 넷째 함정이에요. 매처 패턴은 알파벳, 숫자, 언더바, 파이프만이고 정확 매치, 그에 문자가 있으면 정규식이에요. 배시에 점 하나만 붙어도 동작이 완전히 달라져요. 공백 있는 경로는 exec, formin, argsbear를 사용하거나 쉘 안에서 명시적으로 커팅하세요. 따옴표 없이 변수를 두면 경로가 깨질 수 있어요. 다섯째와 여섯째 함정이에요. 클로드 env 파일은 일부 이벤트에서만 주어져요. 세션, 셋업, cwd, 파일 changed 외에는 없어요. additional context는 명령형으로 적으면 안 돼요. 무엇을 하라 형태가 아니라 무엇은 어떤 경우이다 형태로 적어야 프롬프트 인젝션 방어에서 통과돼요. 일곱째와 여덟째 함정이에요. 여러 스코프에 같은 훅을 두면 중복으로 발화돼요. 따라서 유저와 프로젝트 양쪽에 걸어두면 둘 다 발화될 수 있어요. 훅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으면 일단 훅스 메뉴로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